이제 우리가 통계라는 단어 맨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할 텐데 일단 앞서 뭐 배웠었는지 가볍게 리마인드를 좀 해보자. 통계 단어는 결국은 암기가 80%니까 앞서 배웠던 것들 리마인드 좀 하고 진행합시다. 자, 시환아, 통계 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이름 뭐더라? 이산 확률 변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단원이 연속 확률 변수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이 오늘 하게 될 통계적 추정이야. 일단 채환아, 이산이란 말하고 연속이란 말의 차이는 뭡니까? 영어로 하면 좀 편해. 요 이산은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이 이게? 셀 수 있다라는 뜻이고, 연속은 뭐 말 그대로 연속인 거니까 영어로 쓰면 continuous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확률 변수 중에 그치 뭐 개수, 명수, 횟수처럼 셀 수 있는 것들은 이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날씨, 뭐 키, 몸무게처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실수 전체의 값을 갖는 것을 연속 확률 분포라고 했었다. 자, 그래서 각각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안에서 유명한 네임드들을 하나씩 공부했었지.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네임드는 이름이 뭐였고, 이항 분포라는 게 있었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네임드는 뭐가 있었냐? 이름 정도 나오자. 뭐야? 정규 분포. 알면 다 대답해 주시면 돼요. 지칭 안 하고 물어보면 누구든 대답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정규 분포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를 배웠다고 보면 돼. 이산 확률 변수라는 얘기 하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항 분포 두 번째, 연속이라는 거 세 번째 배우고, 정규 분포 네 번째. 크게 네 개를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치? 그 네 개를 좀 빠르게 리마인드 할게. 심지어 지난 시간에는 이산 확률 변수 복습 또 했었으니까 오늘 이산 확률 변수는 복습 두 번째야. 자, 빠르게 가볼게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공부했었던 게 뭐냐면, 일단 이산의 경우 결국은 확률 분포를 시각화, 뭐 눈으로 보려면 뭔가 써야 될 텐데, 그 시각화를 위한 도구로서 무엇이 가장 적절했다라는 거냐면 표가 가장 적절했더라. 그치?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x 해놓고 여기 probability of large x가 small x가 될 해놓고 뭐 x1 블라블라블라 xn 각각의 확률을 p의 1부터 블라블라블라블라 pn 뭐 이런 식으로 표가 주어질 수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당연히 이 확률들은 각각의 확률들은 뭐에서 뭐 사이의 값을 가지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하게도 시그마 pi 이게 무슨 말이야? 한글의 총합이래. 확률의 총합이란 뜻이고, 그 말은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probability of 뭐 x의 i 이상, 뭐 x의 p 이상, x의 q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확률도 보시면서 p의 p부터 점점점점 p의 q까지, 뭐 pq라는 인덱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문제에서 1 이상 3이 하다 그러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더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됐더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외우라고 했습니다. 정시현 이거 못 외우면 바로 뭐가지 덜렁합니다. 자, 평균의 정의가 뭡니까? 시현씨.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왔으면 좀 하나라도 얻어갑시다. 평균의 정의가 뭐냐, 솔민아? 이런 거 외워야 된다. 채원아 뭐야? 뭐 말하다 말아. 뭐 곱하기. 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개새끼들아. 설이라고 지금.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입니다.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데피니션을 한글로 똑바로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고난도 문제는 그걸 할 수 있고 없고를 진짜 갈린다고. 자,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다라고 한글로 반드시 외우라고 했고,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써보면 평균 기호로 뭘로 써? 2, 그치? 그래서 expectation of x는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변수라는 게 결국 네가 구하고 싶은 새끼란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x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뭐 곱하기 확률을 하면 돼?
x라는 친구와 이 표를 참고하시면 x라는 친구와 그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된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치? 만약에 네가 구하고 싶은 게 x의 제곱이야. 그러면 네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거니까 변수 자리에 그냥 뭐가 들어와 주면 되는 거야? x의 제곱이 들어와 주면 되는 거겠지.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x1이 나올 확률이 p1일 때 나온 점수를 제곱해주는 작업이 확률을 바꾸나? 아니란 말이야. 그치? 너네 성적이 너무 낮아. 엄마한테 바로 못 보내. 그래가지고 점수를 제곱해서 보낸다고 한들 확률이 바뀌진 않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xi의 제곱의 확률이 여전히 pi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였다. 그럼 만약에 네가 얘를 구하고 싶다. 그럼 그냥 말 그대로 네가 구하고 싶은 변수가 이거인 거야. ax 플러스 b. 그러니까 시그마 해놓고 뭐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다. ax 플러스 b 곱하기 pi를 해주면 되는 거였다. 맞지? 자, 평균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이 3주째 이 새끼들 이거 못 외우면 죽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산입니다. 분산도 말로 똑바로 외우자. 먼저 정의. 분산의 정의가 뭡니까? 아니야, 맞아. 잘했어. 편차제곱의 평균. 오케이, 편차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제곱의 평균. 이것만 외우면 식이 그냥 수르륵 나오는 거라고. 봐봐.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야? 말을 해, 이 새끼들아. 경란아, 입을 털어야 자꾸 외워진다고. 너네 뭐 그거랑 거 알잖아. 뭐 말하고 보고 들으면서 기억한다며.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요. 근데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변수가 지금 이 문장에서 뭐인 것 뿐이야. 편차 제곱이 주인공인 것 뿐이야. 내가 계속 밑줄 쳐가면서 다 구성을 만들어주고 있었잖아. 얘가 궁금해? 그럼 얘 곱하기 확률. 얘의 평균이 궁금해? 그럼 얘 곱하기 확률. 얘의 평균이 궁금해? 얘 곱하기 확률. 마찬가지로 나 편차 제곱의 평균이 궁금해. 그러니까 나는 얘를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식으로 써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여기서 편차가 뭔지를 기억했어야 되겠네. 솔민아, 편차가 뭐야? 평균 빼기 평균? 이거 제로인데요? 오케이. 변수 빼기 평균. 편하게 나 빼 평이라고 할게.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자. 이거 반대로 외우면 안 된다. 평 빼나가 아니고 나 빼 평, 나 빼 평, 나 빼 평. 뭐 혹시나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됐었지. 만약에 내가 시험 점수를 70점 받았어. 우리 반 평균이 40점이야. 그러면 너의 편차가 30, 마이너스 30. 뭐가 기분이 좋냐? 네가 잘 봤으니까 네가 플러스 30인 게 기분이 좋겠지. 네가 10점이야. 그럼 네 편차 마이너스 30이라고 해도 뭐 감소해야지 못 봤는데 라고 생각하면 나 빼 평, 평 빼 나는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가볼게. 편차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니까 식으로 써봅시다. 바로 시그마. 편차가 뭐라고? 내 점수가 바로 xi야. 평균이 바로 ex. 근데 ex는 종종 소문자 뭐로도 많이 쓴다고? m으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되더라. 그치? 자,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 편차 제곱의 평균. 즉, 요렇게 구한다. 이거를 정의대로 구한다라고 앞으로 표현할게요. 근데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쭉 전개를 해볼게. 시그마 xi의 제곱 곱하기의 pi 마이너스 2mxi 완전 제곱식 했고 pi 전개. 그 다음에 플러스의 m의 제곱에다가 전개 pi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자, 그리고 각각의 시그마를 의미를 해석해보자. 요 시그마 x의 제곱의 확률 곱해서 다 더했다. 바로 누구의 평균이라는 뜻이다. x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이다. 미리 여기서 스포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expectation of x square예요. 자, 마이너스 2m은 상수야. 그러면 요거의 시그마만 붙은 거야. 바로 누구의 평균이라는 뜻이야. x의 평균. ex 이자 뭐 m이라고 써도 괜찮아. 자, m제곱도 상수야. 그래가지고 pi의 시그마만 하면 돼.
Pi의 시그마 뭐야? 1.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m 두 번, 마이너스 2m제곱, 거기다가 m제곱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m제곱만 빼는 거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expectation of x 전체의 스퀘어다. 라고 쓰겠습니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앞으로 우리는 계산식으로 구한다. 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한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 뭐 이건 누구나 기억할 거다. 뭐야? 뭐 빼기 뭐? 제평, 평제. 맞냐? 하수들은 제평, 평제밖에 기억 못합니다. 근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데피니션까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자, 어떨 때 이게 편하고 이게 편한지 좀 구분하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수투에서 하는 이야기랑 이거랑 좀 비슷해. 수투 얘기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 F'A라고 하는 거 네 글자로 무슨 계수로 부르냐? 미분계수. 한 번만 이거 물어보자. 채환 씨 지금 누구더라? 오르세 선생님이랑 같이 잘하고 있잖아.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그치, 내가 2학년 때 진짜 지랄하면서 죽어라 지랄하면서 여기 시켰었지. 자, 평균매력 극한값 정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 그럼 F'A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F'의 X를 구하고 당연히 X 이퀄 A를 대입하면 돼요. 이게 흔히 하는 짓이야. 근데 당연히 방금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 말해봤다시피 뭘로도 구할 수 있어. 데피니션으로 구할 수도 있잖아. 자, 엔간하면 너네 뭘로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황은 아래쪽으로 하지. 근데 위에 쪽을 절대로 알 필요도 없었나? 아닌 것 같아. 이때가 더 편리한 상황도 있지. 경남 어떤 상황이 이걸 쓰는 게 더 편리한지 혹시 알아? 몰라. 채환이 알아? 우린 2학년 때 했잖아. 점이 주어졌을 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자, 정의를 쓰는 것이 더 편한 상황이 어떨 때냐면 내가 F'A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야. 근데 함수 fx가 인수 x-a를 갖고 있을 때 그때는 정의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 경란이 몰랐으면 이거 알아두세요. 아직 수투 안 했으니까 모를 텐데 알아둬. 이거 상식을 알아둬야 돼. 자, 봐봐. fx가 인수 x-a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이거 곱하기 qx 뭐 이렇게 표현된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러면 F'A라는 친구를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 써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솔비는 뭐 빼기 뭐 분의 뭐라고 써야 되냐? 미분계수 정의. 오케이, 미분계수의 정의 똑바로 알아두시고. 그러고 근데 지금 인수 x-a를 갖는다, 즉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건 당연히 fa가 얼마인 상태야? 0. 일단 무시하면 되고. 그 다음 fx 자리에다가 그냥 이거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봐. 그럼 극한 취하기 전에 일단 뭐가 약분이 돼? x-a가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럼 남아있는 qx에다가만 x가 a로 간다를 취하면 되니까 q의 a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f라는 친구가 인수 x-a를 가질 때 F'A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인수 x-a 하나를 가리고 x-a를 대입하면 되더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경련씨 지금 떼고 가세요. 자, fx가 예를 들어서 x-1, x-2, x-3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 자, 이런 상황에서 F'의 1을 구하래. 딱 인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경란 누구를 가리고 대입하면 된다고? x-를 가리고 나머지에다가만 대입해봐. 암산해보시오. 뭘 마요? 지랄해줘. 마이너스에 삽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F'의 2를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 채원아, F'의 3 얼마입니까? 잘했어. 싹 다 가려버리면 안 돼. 인수 하나만 가려야 돼. 그러니까 제곱이면 당연히 0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쓰면 더 좋은 상황이 분명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파생된 테크닉만 알지 마세요. 자, 잠깐 수투 얘기했었지만 무슨 얘기로 돌아가고 싶은 거냐면 분산 또한 데피니션이 있고 재평평제라는 편한 계산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은 이걸로 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이쪽이 더 편한 상황도 분명 존재할 거다.
그럼 그게 언젠지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떨 때 편하냐면 얘는 평균 m이 정수로 주어질 때, 그럴 때 하시기가 편합니다. 뭔 말이냐면 대부분 우리 확률과 통계 문제는 확률 변수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가 보통 정수로 줘요. 뭐 x가 3분의 7, 3분의 8 이렇게 잘 안 줘. 1, 2, 3, 4 이렇게 준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확통계시로 가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1과 2와 4를 가질 수가 있다. 그때 확률들이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먼저 expectation of x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분의 뭐 더하기 뭐냐? 그러면 3분의 7이다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분수로 나와버릴 때는 정의를 쓰면 조금 귀찮은 게 뭐가 귀찮냐? 편차의 제곱 계산할 때 3분의 7에서 1 차이 3분의 4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7과 2의 차이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3분의 7하고 4면 차이가 3분의 5네 9분의 25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분수의 제곱을 3, 4번 해야 되는 게 생기니까 이럴 때는 그냥 제평평제가 편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까지 구해볼까? 경란씨 제곱의 평균 구해보소. 어떻게 구하는 거유? 변수 제곱하고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3분의 1로 통분할 수 있겠다. 불러봐. 은 7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따라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하고 9분의 얼만겨? 9, 7에 63, 14인가? 이렇게 나올 거다. 그치? 근데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1, 2, 3이라고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expectation of x가 뭘로 바뀔까?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설미는 얼마야? 2. 그렇다면 이때 vx를 구할 때 그치? 정수니까 머릿속으로 빼고 제곱이 쉽단 말이야. 편차 제곱이 얼마요? 1이야. 3분의 1 플러스 2와는 편차가 제로니까 무시. 그 다음 3과 2의 편차 1의 제곱 곱하기 확률이니까 3분의 1 하면 제곱의 평균 막 굳이 구할 필요 없이 편하게 구할 수가 있더라. 오케이? 자, 그러니까 대체로야 평균이 정수일 때는 이게 편하고 그렇지 않을 땐 이게 편한데 언제든 난 이걸로 할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언제든 난 이걸로 할래는 비추예요. 오케이? 내가 실전 MSG 교재에 실어둔 문제 중에서 이걸로 하면 깔끔한데 이걸로 하면 더러운 문제가 29번 기출에 있었던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의대로 할래는 그래 너는 근본주의자구나 하고 봐줄만 한디 난 제평평제밖에 모르고 이걸로만 살래는 절대 비추. 반드시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분산의 정의가 이랬고요. 표준 편차가 뭐야? 뭐 루트 분산. 뭐 굳이 한글로 말하자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그냥 루트 분산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이거였으니까 얘기 잠깐 돌아가서 이거 분배 법칙으로 다 찢으면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bpi, 비상수, 시그마 pi, 확률 총합은 1 이런 식으로 다 찢으면 됐었다. 처럼 분산에 대하여도 이렇게 ax 플러스 b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얘는 내가 뭐 하면 되는겨? 시그마 해놓고 똑같이 데피니션대로 해볼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가 뭐지? 납배평이야. 내가 뭔데? 내가 axi 플러스 b야. 그치? 평균은 뭔데? 방금 위에서 구했다시피 ax 플러스 b의 평균은 얘야. 그냥 편의상 m이라고 쓰겠습니다. 편차, 제곱 곱하기 요거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b가 어때? 사라지겠지. 그 다음에 a 묶이고 제곱 밖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a의 제곱이고 그 다음 xi-의 m의 제곱 곱하기 pi다. 자, 솔민아 이 부분의 시그마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그렇지. x의 분산이니까 분산은 이렇게 a제곱으로 튀어나왔으면 되더라. 뒤에 b는 사라지면 되고. 뭐 표준 편차까지만 굳이 써볼까?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뭐 절대값 a죠. 뭐 굳이 어렵게 절대값이라고 외울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표준 편차는 양수예요. 그리고 뭐야 음수네? 네가 알아서 마이너스 떼버릴 테니까 절대값하고 굳이 힘들게 외울 필요 없이 대충 a 빼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이게 통계값에 대한 기본이었고, 그 다음 그 중에 이제 네임드 이항분포라는 걸 공부했지. 여기가 매우 중요했다. 이것도 말로 못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내가 진짜 2주 3주 내내 제발 외워달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혹시 설민 씨 이항분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한글로 대답할 수 있나? 할 수 있게 돼야 돼. 통계 잘하려면. 통계 잘하려면이 아니라 통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 다 맞고요. 안 하면 다 틀려요. 무조건. 앞에 경우의 수랑 확률은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 그래, 능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3단원은 나 머리가 나빠서 3단원 틀렸어. 없어. 그냥 공부 안 한 거야. 거꾸로 말하면 틀리면 등급 확보가 안 돼요. 너네는 최대한 틀려도 되는 게 28, 30이지 29번에 있을 통계를 틀려? 그냥 못 가. 자, 이항분포 최완씨. 오케이, 거기까지만 나와도 다 아는 거지. 두 개의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 뭐 이왕 한 김에 끝까지 해볼까?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그렇지. 확률 변수로 갖는 또는 하는, 여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시행이 문제가 2단원에서 나왔던 거고,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 1단원에 있었던 무슨 정리로부터 오는 거다? 이항정리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1단원의 이항정리, 2단원의 독립시행 확률, 3단원의 이항분포까지가 다 한 흐름이니까 내가 첫 번째 이항정리 설명할 때 강조를 그렇게 했던 겨. 그러면 경란씨,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정도는 쭉 복습을 해드릴 거야. A 플러스 B의 n승 전개해보쇼. 자, 그러면 물어볼게. 너는 그러면 알파벳 A랑 B 중에 누구를 뽑은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읊조리고 있던 거야? 그치, 이게 정확히 모른다는 게 내가 바로 찝어버렸죠. 내가 중얼중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솔미 이거 정리할 수 있어? 해봐. 오케이,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그러면 내가 NC N 곱하기 A의 0승 B의 N승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오케이, 얼추 아시는 거 같네. 자, A 플러스 B N승이라고 하는 거 빠르게 복습하기 다 아는 거니까 하니까 A 플러스 B라는 보따리가 이렇게 N개 있을 거다. 요 N개의 보따리 중에서 몇 개인가를 선택해서 내가 A를 뽑을 거야. 그럼 나머지에선 B가 나오겠지. 의 마인드란 말이야. 그래서 방금 경란이가 N번 중에 빵번 A가 빵번 아니지 A가 N번 나오고 B가 빵번 나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내가 방금 말했다시피 이걸 집에서 쭈글쭈글 연습하라고. N번 중에 빵번 B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A는 알아서 N번 나온 거지. 그럼 이 워드 이렇게 썼다는 건 네 머릿속으로 B를 몇 번 뽑았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식을 쓰고 있었다고 인지를 해야 된다고. 그럼 그 다음 식이 어떻게 되겠나니?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이 항정리는 총 다 똑같은 내용인데 쓰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 만약에 내가 A를 몇 번 뽑았는지에 포커스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N번 중에 빵번 A를 뽑았더니 B는 N번 나왔습니다. 플러스 N번 중에 한 번 A를 뽑으니 B는 N 빼기 한 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겠지. 이게 아까 솔민이 한 방법 같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나 그냥 처음에 빵번 말고 N번부터 할래 해가지고 N번 중에 N번 A 다 뽑을 거야. 그래서 B 안 나왔음. N번 중에 N-3번만 A 뽑을 거야. 그러니까 B는 한 번 나왔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
난 n번 중에 n번 b를 다 뽑았어. 그러니까 a가 안 나와. 플러스 n번 중에 n-3번 b를 뽑았더니 a는 한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총 4가지 표현법이 있어. 다른 건 아니야. 왜? 그치? nCn은 nC 빵과 똑같아. n승 빵승, n-1승 1승. 얘랑 얘도 똑같아. 얘네들도 a 빵승, bn승 둘이 똑같은 값이고 둘이 똑같은 값이니까 당연히 값은 다 똑같은데 뭐 입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이 중에 이제 네가 입에 붙는 걸로 연습을 하면 되고, 근데 4가지가 다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너네가 독해야 될 방식이 다를 테니까. 자, 왜 중얼중얼이 중요하냐? 얘들아,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전개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4, 5등급 친구들도 6월달 지나가면 다 전개는 된다. 중요한 건 뭐냐? 거꾸로 덧셈식이 뭐의 완전제곱이냐를 보는 게 중요하더라. 대체로 이런 예시일 때 너네가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 10번 중에 빵번 2분의 1의 10승 어라 플러스 10시 1 2분의 1의 10승 어라 점점점 10시 10의 2분의 1의 10승. 뭐야 이거? 일단 뭐게? 1의 10승. 보이냐? 자, 이런 걸 보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입을 잘 털어놔야 돼. 그래야 어색함을 느낄 수 있다는 내가 표현을 쓰지. 10번 중에 빵번이 나왔으니까 내가 뭐가 있어야 돼? 뭔가를 빵번 뽑아야 돼. 그럼 뭔가는 또 10번 나와야 돼. 그게 없네. 뭐지? 아, 이거 2분의 1의 빵승, 2분의 1의 10승으로 볼까? 얘도 마찬가지로 10번 중에 한 번, 2분의 1이 한 번 나오고 2분의 1이 9번 나오게끔 내가 해석을 하면 말이 다 되겠구나 하고 읽으니까 얘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10승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너네가 좀 잘 못 보는 것 중에 10시 0에 3분의 1의 10승 10시 1에 3분의 1의 9승 플러스 옴뇸뇸뇸뇸 10시 10에 끝. 이거 보자. 경란아 이건 뭐게? 솔민 이거 뭔지 보이나? 아니지. 자, 이제 말에 맞춰서 어색함을 찾을 거야. 10번 중에 빵번, 뭔가를 빵번 뽑고 3분의 1이 10번 나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없네. 그 다음 10번 중에 한 번, 뭔가를 한 번 뽑고 3분의 1이 9번 나왔습니다. 이래야 말이 맞는데 뭔가를 한 번 뽑았다는 표시가 없네. 그 다음 한 칸만 더 써보면 10번 중에 2번, 뭔가를 2번 뽑아야 되는데 그게 없고 3분의 1만 8번 뽑았다고 적혀있네. 자, 이게 무슨 말이지? 했을 때 안 써져 있어도 상관없는 숫자가 뭐니까? 1이니까. 이건 1이 숨어 있었던 거구나. 그 말은 이제 어색하지 않게 읽을 수 있겠다. 10번 중에 빵번, 2를 빵번 뽑으면 3분의 1은 10번 나옵니다. 10번 중에 한 번, 2를 뽑으면 3분의 1은 9번 나옵니다. 10번 중에 2번, 1을 뽑으면 3분의 1은 8번 나옵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얘가 뭐 더하기 뭐의 10승? 1 더하기 3분의 1의 10승이구나.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내가 자꾸 귀찮겠지만 계속 입을 털어주는 이유가 너네 귀에라도 좀 남아서 CD처럼 들으면 언젠가 떠오를 거 아니야? 10번 중에 빵번, 2를 빵번 뽑으면 3분의 1은 10번 나옵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읽을 줄 아는 게 중요했다. 그게 이제 이항정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항정리에 대한 개수 공식도 있지만 그거보다 일단 지금 통계, 이항 분포로 돌아올게. 자, 이와 같은 이항 정리를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됐다. 독립시행 확률. 일단 질문. 독립시행이 뭐야? 그렇지. 그 말은 내가 몇 번을 하든 내가 원하는 뭐 성공이라고 칭할게. 성공할 확률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한 거다.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아니면 뭐 다트 던지기 같은 거가 되겠지.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상황이라면 공을 다시 뭐 해야만 독립시행이 돼? 다시 집어넣어야 되지만 그런 걸 복원추출이라고 합니다. 복원시켜서 추출하는 거. 보고 버린다 이런 건 비복원이라고 보통 불러요. 비복원추출. 자, 독립시행 확률에선 중요한 3가지만 있었어.
세 가지만 찾으면 돼. 뭐가 있었지? 총 몇 번 할 거냐? 자, 총 시행을 n회 합시다. 그 다음 중요한 요소. 솔민아, 뭐가 있지? 독립시행 확률에서 중요한 요소. 내가 한 번 할 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야. 물론 이 성공은 문제마다 그때그때 다르지. 뭐 앞면이 나왔다를 네가 성공으로 칭하면 그게 성공인 거고, 3의 배수가 나왔다를 네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겠다면 그게 성공인 거고. 그렇지? 자, 성공 확률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P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니? 총 시행 n번인데. 성공 횟수. n번 중에 총 몇 번 성공할 거니? 이 NPR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지. 자, 그래서 총 시행 n번, 성공 확률 P, 성공 횟수가 R회인 독립 시행 확률은 어떻게 되냐? 솔민 C 어떻게 되죠? 이거 까먹을 게 아니야. 왜? 그러라고 내가 이항 정리를 복습해 준 거거든. 이항 정리는 똑같아. 말로 해볼까? 너 n번 중에 몇 번 성공하면 돼? 그럼 몇 번 실패하겠어? 그래. 그러니까 그대로야. n번 중에 r번 p의 확률로 r번 성공하면 1-p의 확률로 몇 번 실패? 그래. 그래서 이항 정리만 알면 독립시행 확률 똑같은 거니까 새롭게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입에 붙이라는 겨. 맞죠? 간단한 예시 하나만 하고 가자. 유치하지만 익숙해지게끔. 총 시행 10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3분의 1이야. 뭐 예를 들어 주사위 던졌는데 3이나 6이 나오는 거겠지. 그 중에 4번 성공하자. 솔민 씨 떼고 가자. 해봐. 익히고 갑시다. 뭐야? 네. 네. 오케이? 수업할 때야 나한테는 부끄러우니까 그냥 10시 4 이렇게 말하겠지만 머릿속으로는 나랑 똑같이 하라고 10번 중에 4번 3분의 1로 4번 성공, 3분의 1로 6번 실패 하고 머릿속으로 하시라고. 오케이? 마음 같아서 너네한테도 그렇게 말하게끔 시키고 싶은데 항상 시키면 부끄러워해가지고 못하더라고. 다시 C로 부르더라고. 뭐 머릿속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오케이? 자,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항분포로 이제 돌아오는데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즉, 이 시츄에이션에서 이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라는 상황이다. 그러니 확률 분포 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X라는 게 성공 횟수입니다. 조심해야 돼. 이항 정리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독립시행에서도 그래. 성공 횟수의 제일 적은 값은 1회냐? 아니지, 몇 회야? 망회. 그치? X가 0을 가질 수 있고, 맥시멈 성공하면 당연히 몇 회요? N. 요렇게 될 거다. 자, 그래서 0회 성공할 확률 한번 써볼까? 시연아 써볼래? 0회 성공해보시오. 이 어색한 정적 어떡할 건데, 이 쌍놈아. 자, 채원아 해줘. 어우씨, 쩔어버렸네. 뭐, 그렇긴 하죠. 그치? NC 빵이니까 어차피 없어지고, 성공 못한다며, 그럼 1 빼기의 P, 실패만 N번 하겠지. 뭐, 이렇게 될 거고. 반대로, N번이면, N번 중에 N번 P로 성공하면 1 빼기 P로 실패가 없습니다. 가 되면 되고, 그 중에 일반화를 위해서 가운데 R, 해보면 그게 이거가 되는 거지. n번 중에 r번 p로 성공하면 1 빼기 p론 n 빼기 r번 실패합니다. 자, 이런 확률 분포표를 갖는 확률 변수, 그게 바로 이항 분포를 따르는 x다라고 하겠다고. 오케이? 자, 그러니 이 식이 이항 분포에서는 이렇게 써지는 거지. probability of 나의 성공 횟수가 몇 회인 상황이야? small r 회인 상황. 그치?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다. 자, 이런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변수 x가 따릅니다. b, n, p를 이렇게 표기하는 거지. 이 n이야 총 횟수고요. p야 성공 확률입니다. b, 왜 b야?
영어 공부했잖아, 영어 공부. 이 항이 영어로 뭐게? 다항식이 뭔지는 아냐? 너 폴리에스테르란 말은 들어봤지? 화학 같은 데 나오나? 그 폴리가 뭐야? 많다라는 뜻이에요. 폴리노미얼 하면 다항식이고요. 두 개, B랑 관련된 두 개라는 접두사 뭐 있어? 바이가 있을 거 아니야. 바이노미얼, 그게 바로 이항분포입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게 이항분포. 그래서 B를 쓰는 겨.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하여 이거는 7등급 따리도 할 수 있다고? EX가 뭐다? NP다. VX가 뭐다? NPQ다. 이때 Q는 1 빼기 P인 거지. 자,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서는 증명 없이 그냥 외우라고 되어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못하는 게 뭐냐? 이걸 못해요. 자, 증명은 안 하겠지만 expectation of x를 구하는 식까지는 한번 써보자. 평균의 정의가 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식으로 써볼게. 솔민아, 네가 해낼게요. 시그마 다 더한대. 뭐를? 변수 곱하기 확률을. 근데 변수란 뭐야? 성공 횟수입니다. 그래서 x equal r일 때 일반을 해가지고 r 곱하기. 이게 변수야. 여기다 확률이 와야 되겠지? 확률이 뭔데? 일단 완충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뭔데? 민씨 해볼까? 지금 머리가 지금 정돈이 안 돼 있는 것 뿐이야. 되게 쉬워. 칠판 바로 옆에 있어요. 이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n번 중에 r번 p로 성공하면 1 빼기 p로 n-r번 실패합니다. 중요한 거 r은 뭐부터 해야 될까? 성공 횟수야. 0부터 뭐까지? n까지. 맞냐? 자, 이거를 쭉 계산하면 np가 됨을 뭐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으나 증명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너네한테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 식을 주고 이게 expectation이니까 이 공식으로 구해야 되겠네. 의 흐름의 문제는 출제가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연습. 시그마 R은 0부터 40까지 2R 플러스의 1 곱하기 40 컨비네이션 R 2분의 1의 40승. 이런 식을 보고 너네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천천히 보자. 일단 여기는 독립시행 확률인 것 같은데 총 몇 번 할 건데? 40번 할 건데 성공 확률이 얼마인 것 같네? 2분의 1인 것 같네. 여기가 40승인 건 뭐야? 기억이 나겠지? 독립시행 그리고 이항분포에서 성공 확률이 2분의 1인 건 좀 꿀이라고. 왜? 2분의 1로 성공하면 2분의 1로 실패할 거라 지수법칙 때문에 무조건 그냥 이렇게 뭉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사실 뜯어보면 이런 거지. 2분의 1로 R번 성공, 2분의 1로 40 빼기 R번 실패. 그럼 이 부분이 확률 부분이네. 그럼 이 부분이 변수 부분이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니까 누구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EX 플러스 1이라는 거에 expectation을 구하고 싶은 거네. 그런데 어떤 상황인 거냐면 확률 변수 X는 어떤 이항분포로 따르는 거지? 40,2분의 1을 따르는 상황인 거네. 그러니까 당연히 expectation이 얼마인 건 알아. 20. 그러니까 이거 호로록 찢어주면 정답이 얼마겠구나? 4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해석하는 방향으로는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중얼중얼 거려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이 뜻하는 바는 뭘까요? 그렇지, 분산인 거지. 나 빼기 평균,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니까 이건 이항분포로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variation 분산을 구해달라는 뜻인 거지. 오케이? 얘를 이렇게 하는 건 3점짜리 이렇게 출제가 안 된다고 어렵게 나오면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항분포였습니다. 이항분포는 좀 한글로 외울 게 많았어. 자, 반면 연속확률 분포로 가보겠습니다. 솔민아 다 기억나? 지금 듣고 리마인드 좀 되고 있어? 돼야 돼요. 통계는 암기다. 자, 그러면 연속확률 분포입니다. 자, 연속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한 도구로 뭐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프를 선택하는 거다. 당연히 연속적이니까 땅땅땅땅땅땅 뭐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도 없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와 같이 fx라는 함수가 어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란 용어 대단한 거 아니라고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만족시킨다고 하면 어떤 성질이 있었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저 그래프가 음수에 빠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 이산이랑 달리 연속은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가 아니라 뭘 쓰는 거야? 인테그랄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인테그랄 처음을 a, 끝을 b라고 합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얘 또한 인테그랄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로 구해주시면 되더라. 맞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네가 expectation of x를 구하고 싶으면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을 하면 돼?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수가 x야. 확률이 저 fx라는 그래프야. 그거를 인테그랄 다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분산도 분산의 정의가 뭐지? 편차 제곱의 평균. 즉,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을 하면 돼? 이 개새끼야!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 구하고 싶으면 뭐 곱하면 된다고? 확률 곱해서 총합이라며. 주인공이 이제 편차 제곱인 거 아니야? 편차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 하면 되는 거라고. 제발 외워. 편차 x-m의 제곱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한다. 이번엔 시그마가 아니라 인테그랄일 뿐이야. 을 하면 된다. 시그마랑 인테그랄로 바뀌었을 뿐 개념은 똑같아. 그러나 수능에서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는다. 왜? 인테그랄 계산 못해서 확통 문제 틀리면 억울하니까. 그치? 인테그랄은 진짜야. 수투의 내용 가지고 확통을 평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지침 때문에 이게 이제는 출제가 안 되지만 내신은 혹시 몰라요. 이렇게 내신 때 학교에서 혹시 알려주면 2차 함수 정도의 적분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됨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출제가 될 수 없다 보니까 아까 이산확률 분포에서 분산은 재평평제로 할 수도 있고 편차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출제가 될 수가 없어서 요 단원에서 오로지 뭐밖에 출제가 안 된다? 넓이 총합이 1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확률이다. 근데 심지어 인테그랄 못 낸다며. 그래서 결국은 이 fx라는 게 곡선으로 안 주어지고 다 뭘로 주어지더라?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다각형으로 그냥 주어지더라. 그러니까 닮음이나 길이비, 높이비 같은 걸로 그냥 편하게 구하시면 되더라. 개념은 알고 있으시면 되지만 문제 적극 인테그랄을 직접 계산해야 되게끔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한동안 29번으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29번으로 나와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공부할 게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정규분포라는 그 안에 있는 네임드가 있었지. 자,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는 확률 분포라고 똑바로 외우라고 했다. 정규분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네 뭐라고 대답해야 돼? 대답 못하는 게 맞아요. 대답 못하는 게 맞아. 정규분포는 교과서상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 를 갖는 확률 변수를 정규분포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식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내신 때 빼고는.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뭐야 하면 몰라 대충 그냥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의 정확한 식이 어떻고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 모양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공부하더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이었지. 맞냐?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이 새끼의 넓이의 총합도 똑같이 연속 확률 분포일 테니까 1일 거고. 중요한 건 이거겠네. 자, 표준 편차가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나? 만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평균은 똑같다고 치고요. 솔민 씨.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맞아. 그렇게 구어체로 얘기할 수 있으면 돼. 납작해지고 퍼진다. 왜? 표준 편차가 뜻하는 말은 분산, 퍼진 정도니까 아웃라이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야. 그치? 아웃라이어들이 더 많은 게 이런 느낌이고. 근데 여기가 높으면 가운데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작아질 거다. 이게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커진 거다.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됐었더라. 그치? 자, 그 다음. 이 그림 하나에는, 요런 그림 하나에는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를 나타낼 수는 없다. 그냥 두 개가 있을 때 비교가 가능한 거지 정확히 얼마다를 요구받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와 같은 정규분포에서도 똑같이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인테그랄 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식을 쓰지도 않았지만 확률 밀도 함수식이 굉장히 복잡하더라. 우리 힘으로 인테그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 컴퓨터한테 시켜놨다. 그치? 근데 컴퓨터한테 맨날 부탁하기도 야, 지금 우리나라 남성 키는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3이야. 여자는 160이고 뭐야? 몸무게는 뭐고 뭐야? 세상에 있는 많은 정규 분포는 다 평균도 제각각이고 표준 편차도 제각각이더라. 그러니까 그걸 매번 입력해가지고 컴퓨터한테 이 그래프에서 여기 넓이는 뭔데? 엔터. 초록색에서 여기 넓이는 뭔데? 엔터. 하기가 불편하더라. 그래서 마치 수원에서 배웠던 상용 로그 표처럼 뭔가 기준이 되는 걸 하나 만들어 놓자. 그리고 밑변환 공식 같이 로그 A의 B 같은 것도 상용 로그를 활용하려고 밑변환 공식으로 로그 A분의 로그 B 이렇게 찢으면 로그 A라는 상용 로그와 로그 B라는 상용 로그만 알아도 풀 수 있지 않겠냐. 처럼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풀자. 그 기준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슨 정규분포라고 부르지? 표준 정규분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냥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썼었지. X라는 확률 변수가 따릅니다. 기호 뭐로 쓰지? N. 왜 N이야? 노멀이라서 그래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뭐 컴마 뭐라고 씁니까? M 컴마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잖아, 그지? 자, 표준 정규분포라는 건 뭐냐면 평균이 얼마고? 0이고요. 표준 편차가 얼마인? 1인 정규분포를 우리끼리 마치 상용 로그처럼 기준이 되는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두자 라고 약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싶냐?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거라고. 근데 컴퓨터는 얘를 계산해놨대. 얘에 대해서 평균이 0이니까 0부터 1까지는 얼마고 0부터 1.5까지의 넓이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놨더라. 그래서 얘를 이걸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마치 밑변환 공식처럼 그 과정을 무슨 화라고 부른다? 표준화. 말 그대로 표준으로 만든다 이거야. 스탠다드이즈입니다. 스탠다드이즈.
자, 그때 표준화하는 공식이 뭐였다? 우리의 밑변환 공식 같은 거야. 이것만 외우면 정규분포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였지. 뭐 분해? 표준 편차 분해. 편차, 납배, 평이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드디어 편차가 제곱 없이, 분산 구할 땐 제곱이 있었잖아. 제곱 없이 나오니까 편차가 납배평인지 평배나인지 기억을 잘해야 돼. 납배평이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것이 뭐였냐면 이 Z라는 표준화 점수, Z가 갖는 의미를 한글로 기억해두면 편해. 매번 무식하게 이 공식에 때려박을 필요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내 평균의 차이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Z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내가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몇 배 크니? 라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표준화가 좀 쉽게 되더라.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지. 어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30,2의 제곱을 따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확률 변수 x가 26에서부터 36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근데 당연히 나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2짜리인 그래프의 넓이 같은 거 모르겠고 컴퓨터한테 Z로 바꿔둔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의 넓이는 구해놨으니까 글로 바꿀 거야. 그래서 X를 Z로 표준화할 거야. 그때 26이 뭐로 바뀌느냐? 공식대로 박으면 그냥 단순히 이거야. 표준 편차 누구분의? 2분의 뭐 빼기 뭐? 26 빼기 30 이겠지만 굳이 이렇게 매번 하지 말고 뜻을 생각해보자. 내 점수 26점은 평균보다 몇 점 모자란 거야? 4점 모자란 건데 그게 표준 편차의 몇 배입니까? 마이너스 2배네요. 또는 2배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내가 못 봤잖아. 못 봤으면 음수 나와야지. 감수해야지. 마이너스의 2네요. 36은 평균보다 6점 잘 봤는데 그게 표준 편차의 몇 배어치 잘 본 겁니까? 3배어치 잘 본 거예요. 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컴퓨터한테는 0부터 오른쪽까지만 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이런 건 뭘 확인하면 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뭐랑 똑같을 테니까 0부터 2까지랑 똑같을 테니까 얘는 0부터 2까지 상용 로그 표에서 읽으시면 되고 물론 여기선 표준 정규 분포 표지 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3까지를 더해 주시면 되잖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실 정규분포는 이 표준화 공식만 똑바로 기억을 하시고 의미만 제대로 기억하면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됐나? 이렇게까지가 지금 너네가 통계에서 배운 거고 여기까지는 다 머릿속에 있었어야 돼. 리마인드 했고요. 이제 통계적 추정을 가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쉬었다가 할 테니까 머리 한번 쭉 정리하시고 10분 후에 진행할게요.